네,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공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공시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시세 차이가 커서 현실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시지가를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뉴스가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공시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사이클의 맥을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부동산 흐름을 잘 알아야 우리가 또 잘 투자하고 돈을 벌 수 있겠죠. 네,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공시가, 최근 공시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이 공시가가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쉽게 공시가와 시세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세라고는 말하지만 진짜 엄밀하게 세법상 시세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해당 당의 물건에 대한 이제 가격을 시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정찰제가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상품을 사려고 하면 얘도 자동차를 갖다가 3천만 원에 산다.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부동산은 거래하고 보니까 내가 뭐 10억에 샀다든가 9억에 샀다든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 그쵸. 보니까. 그러니까 시세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세금을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감정평가라든지 그렇게 세금을 매기 위한 기준시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적으로도 사실 이런 시세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1차적으로 당일 거래 가격이지만 그 시간 차이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유상 이제 주변에 있는 매매 사례 거래 가액을 잡기도 하고 맨 마지막이 공시 가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든가 상증세법에서 그렇게 결정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재산세처럼 주기적으로 반복할 때마다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결정하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때 재산세 결정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로 공시지가 혹은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공시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이 공시가와 공동주택 가격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공시가 표준지 공시가가 1월에 발표가 됐고 또 최근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사항인데요. 보통 공시지가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만 공시지가라는 말의 의미는 지가, 말 그대로 땅가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시지가라는 용어는 엄밀하게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거를 다 아우르는 게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표현,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연립 빌라라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공시 가격을 맞추려고 했었을 때 이제 개별 대상 물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공시가도 급등을 했는데요. 공시가의 현실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정말 많이 가격이 하락을 했죠.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역시도 한 18% 정도로 낮춰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조정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발표 자체가 2020년도 11월 달에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시가격을 갖다가 이제 전 정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재산세를 많이 부과를 시켜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었고 공시가격이 보통 통상 시세보다는 낮습니다. 보통 시세에서 60에서 70% 정도로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이 설정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갖다가 높여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2020년도 11월 달에 공시가격 현실화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시세의 90%까지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설명드렸었냐? 그렇다 보니까 이 공시가 현실화 방안이 2020년도에 발표가 되었었고 그 바로 다음 연도인 2021년도에는 무려 전국 평균 19%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발표가 되었었고 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18%나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시 가격을 이렇게 낮춘 것이 정말 부동산 가격에 뭐 위기가 와서 이렇게 낮춘 거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미 직전에 너무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꽤 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공시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현재 이 공시가의 뜨거운 것은 2023년 3월 22일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대 하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렇죠.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 전에 너무 높였었던 거를 다시 맞춰놓은 것 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통상 공시가격 변동폭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변동폭이 높아야 뭐 한 6.8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통 한 자릿수로 움직이거든요. 네, 표로 봐도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다가 뚝 떨어졌네요. 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마이너스 18%씩 된 거 자체가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바로 전년도 그 전년도를 보게 되면 애초에 말도 안 되게 높였었던 것을 조정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낮췄다라고 했었을 때도 그 전에 공시가격과 대비해 보면 그렇게 큰 변동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공시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 공시가 인하되면서 세부담은 얼마나 완화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무서운 거는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보유세라고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산세랑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 감면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애초에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내가 재산세 얼마 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겠습니까? 네. 보통은 기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재산세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낸다 하더라도 몇십만 원 선에서 좀 많이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몇백 정도, 그것도 이제 초반대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세를 1,000만 원 넘게 냈다라고 하면 기억이 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재산세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많이들 이제 뇌리 속에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공제 금액이 상향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공시 가격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지간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미부가 되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 종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심하면 뭐 억 단위로도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몇 천만 원 선으로 훅 줄어들게 되는, 그리고 더 많이 줄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1,000만 원도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공시가 인하로 인해서 보유세가 완화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또 고가주택 보유자 이런 분들한테 감소폭이 훨씬 커서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게 아니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말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1주택자 감소폭은 얼마 되지 않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심하면 뭐 몇천만 원씩 깎인다라고 하니까 이거 진짜 부자 감세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건 관점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 보유세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매기는 세금이 아니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OECD 국가 평균으로 보았을 때도 보유세 부담률이 낮은 편이다라는 비판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거는 보유세만 놓고 봤었을 때 그런 거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취득세라든지 해당 사항들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사실은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보유세가 그나마 이제 낮은 편이었었는데 이거를 높이면 양도세 높이고 취득세 높이고 보유세 높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내에서도 이런 보유세를 갖다 높이게 된 게 전 정권에서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들 보고 매도를 해라라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만 징벌적인 과세로 들어갔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시 가격이 한 30억짜리 주택이라고 해볼게요. 공시 가격이 30억이 아니라 너무 비싸고 그냥 매매 금액이 30억이라고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이런 3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전만 같았었다라고 하면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한 300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라고 하면 똑같은 과세 표준인데 주택이 3주택자다라고 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00만 원 넘게 세금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강남에 한 채 3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뭐 그냥 한 300만 원? 이 정도? 2, 300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지방에 한 세 채를 가지고 있다. 다 합쳐도 강남 한 채를 못 사는데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넘게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재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선되긴 했었지만 바로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발생됐었던 문제점이 바로 양극화였습니다.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더 발생된 게 일명 똘똘한 한 채, 한 채면 세금이 별로 안 나오는데 다주택자면 세금 부담이 너무 세다라고 나오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정상화하자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번에 발표가 된 거지만 이거 역시 다주택자 규제 완화다, 부자 감세다라고 해버리면 약간 이거는 포인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돌려보면 또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지금 정책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궁금한 점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시가 인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공시 가격이 낮아졌다, 즉 세부담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고 네. 소유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인데 근데 이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에는 조금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장 예전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제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 했었는데 예전에 재산세 한 100만 원 납부하던 거를 80만 원 줄여줬다라고 해서 안 살려던 집을 사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자에 대한 동기부여보다는 매도자가 팔지 않겠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버텨도 되겠다. 즉 수요가 억제되는 즉 공급량이 조금 환수돼가지고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자니 세금 부담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세부담이 완화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시장 별로 안 좋고 지금 가격에 팔기가 어려우신 분들,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물을 좀 다시 걷어들여가지고 조금 이 시장을 버텨보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헐값에 팔기보다는 그래도 좀 갖고 있다가 좋은 값에 팔자 이런 모드로 바뀔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보유세 외에도 최근에 이 정부 부동산 대책 이 세금 부담으로 많이 좀 많아지고 있고 세금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은 보유세에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긴 했었지만 정부에 대한 부동산 발표들이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발표된 거는 올해로는 일선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22년도라고 보게 되면 12일 대책이 있거든요. 이런 대책들을 일단 총망라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보유세 부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했었을 때 일단 세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종전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공제,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공제였는데 이게 한 차례 인상이 되었거든요. 1주택자에 대한 9억 공제 11억 공제로 올랐다가 이번에 2022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12억 공제로 변경되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종전 6억 공제가 9억 공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관련해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지방세법 개정은 되지 않았었지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2주택자 같은 경우 8.4%, 3주택자는 12.4%였는데 이제 2주택자 중과는 폐지하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종전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었었거든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30% 중과세율이 붙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중과세율이 한시적 중과 유예를 보다 연장하고 그리고 13대책에서 각종 규제 지역들 다 풀었습니다. 현재 강남, 상부랑 용산 제외하고 다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중과도 없어지고 맨 마지막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종전의 규제 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공시가에 대한 이모저모 살펴봤는데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